IP는 뭐고 IP는 뭐냐 하는 거죠. 예. 제가 여기다 메모를 좀 할까요? 글자를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IP는 뭐냐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기호예요.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근데 마이핀도 있거든요. 마이핀은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 번호예요. 요거는 오프라인용이에요. 달라요, 두 가지가. 자,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실명 확인이라고 하죠. 실명 확인.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민등록번호 대면 돼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해가지고 그걸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주민번호는 사용 금지가 돼 있으니까 못 쓰고,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이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가입할 때는 본인 명의로 해야 되는 신분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 이정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정민 맞네요. 예, 이정민 씨 맞네요.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SK텔레콤을 사용한다, KT를 사용한다, U+를 사용한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라고 알려주면은 내 핸드폰으로 띵동 하고 문자가 와. 그럼 그 문자를 맞추면은 이정민씨 맞습니다 하고 본인 확인을 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돼 있거나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또 회사에서는 그 기업 법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배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 명의로 쓰는 게 아니라 직원 명의로 보통 회사 명의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가 있냐?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했어요. 신분증 보여주고 통장 거래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공인인증서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금융거래 안 하면 못하잖아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명시돼 버리면은 죽기 살기로 은행을 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는 은행 가기 싫어. 금융거래 하기 싫어.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IPN이에요. IPN. 근데 사실은 이 IPN을 이용해서 글자가 안 써져. 확인을 하는데, 그럼 우리 교과서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IPN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IPN을 발급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를 USB 메모리에다 갖고 다녀야 돼. 인터넷상에서 쓰는 거니까 IPN을 만약에 집에다 두고 왔단 말이야. 아니다. USB 메모리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맞다.
공인인증서는 갖고 다니는 거고 IP는 그냥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IP를 가입할 때 보면 또 나와요. 너 이정민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잖아. IP를 만들 때 나 본인 명의 핸드폰 있어. 나 그거로 할래. 이거야. 나 공인인증서 있어. 공인인증서 갖고 본인 확인할래. 이거야. 안 되면 내 얼굴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가서 얼굴 보여줄게. 아니면 신분증은 있잖아요. 신분증.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 명의의 뭐 신용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돼? 지금 89쪽 보시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사용하지 마라. 인터넷상에서 당신이 진짜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모르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라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럼 그 사람은 인터넷 할 수 없어. 인터넷 할 수 없어. 그럼 인터넷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뱅킹도 못하지. 인터넷 뱅킹 하려면 첫째로 보안 인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터넷 뱅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본인 확인을 실명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회원에 가입을 하면은 네가 이정민이 맞냐? 맞습니다. 그냥 우기면 돼. 우기면 웬만하면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글을 써야 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뭐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그때만큼은 우리나라 법이 너 이정민 맞아? 꼭 확인을 해요. 꼭 확인을 한단 말이야.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을 안 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뭐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 글을 안 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글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방법이 없더라 이거야. 방법이 없더라. 댓글을 쓰거나 내가 건의사항을 하고 싶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민원을 쓴단 말이야. 대통령님 여차 이래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쓰면은 당신 누굽니까? 나 이정민이요. 근거 대봐. 이정민이라니까 안 받아줘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민원을 입력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요 우리나라 법이 너 이정민 맞냐 하고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안 하면 본인 확인을 안 하면 첫째로 글을 못 쓴다. 금융거래를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나 이정민이요. 그럼 당신이 이정민인지 어떻게 알아? 신분증 줘봐. 그럼 신분증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네. 그럼 이정민 맞네. 근데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보여주더라도 그거를 기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이정민 씨는 맞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정민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럴 때는 마이핀이라는 이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 마이핀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마이핀을 발급을 받았는데요. 제 마이핀 번호가요 014-1471-489269 이거래요. 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제 마이핀 번호예요.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에다가 이정민 옆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마이핀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그 사람은 몰라. 근데 이거를 입력하면 이정민이라는 게 착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뭔지는 몰라. 그거는 안 알려주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이게 이정민이다. 내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거다. 라는 거로만 알려주게끔 거죠. 그럼 얘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발급받으려면 IPN이 있어야 돼.
예, 아이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핀이 없으면 마이핀도 못 하는 거고, 아이핀을 하려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나 뭔가 본인이 이게 내 거다, 나다 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그러면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민 거 맞네, 이 신용카드가.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면 그 신용카드가 이정민 거라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정민 신분이 나오잖아, 거기에 연락처라 이런 게. 돌아서 확인을 해. 예,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이정민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뻥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명의 핸드폰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은. 뭐라도 있어야 돼. 뭐라도 뭐가 있어야 뭐를 만들든 말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87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핀 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이핀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이핀을 만들어 볼 거니까는요. 먼저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아이핀이란 인터넷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그러한 번호라는 거죠. 아이핀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건데 숫자로 돼 있지 않고요. 글자 숫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 숫자를.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발급을 해야죠. 신규 발급을 눌러서 오른쪽에 보면 신규 발급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서 우리 책 87페이지도 보면 그 신규 발급 눌러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를 설치하라고 나오죠? 그럼 설치가 다 된 사람들은 뭐 알아서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거 누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쓰겠죠?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에는 여러분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 문자에다가 쓰고 아이디 쓰겠죠. 그렇죠? 아이디 쓰겠지. 비밀번호를 쓰는데 비밀번호 규칙이 영어, 영문,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 혼합해야 되고요. 혼합해서 8자리 이상. 연속돼 있는 거 안 되고 똑같은 거 반복되는 것도 안 되고, 예, 그 따져요. 굉장히 까탈스럽게 따집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발급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차 들어가 볼게요. 저는 방금 전에 요걸 해봤어요. 제가 아이핀이 발급돼 있는데요, 2개를 발급받았어요. 공공 아이핀에서 하나 받았고요, 한국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2가지를 쓰고 있어요. 아이디는 둘 다 동일하고요. 이 아이핀을 발급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4군데인가 그래요. 국가에서도, 이 키사에서도 우리가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진흥원에서. 그때 하나는 공공 아이핀이니까 이거 국가가 한 거고요.
하는 회사예요. 회사.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발급받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인터넷상에 사용했는지 목록을 보려고 그랬더니 뭐를 설치하라 그러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예, 뭐가 복잡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단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로 하는 건지. 예. 자, 책에 한번 볼게요. 책대로 한번 다시 보면 88쪽 보세요. 88쪽. 88쪽에 두 번째 그림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IPN을 발급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 책에는 현재 3개 민간 본인 확인 기관과 공공 IPN 기관 해서 4군데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4군데. 그래서 서울 신용평가정보,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 그 다음에 국가기관인 공공 IPN 센터, 이렇게 4개에서 발급을 받는데, 예. 그러면 이 발급받을 때 나는 어디 걸 발급받아야 되느냐?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해준다고. 근데 저는 예전에 처음이라서 여기서도 발급받고 저기서도 발급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88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영수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써주고 IPN ID,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빠져있죠? 그림 들어가는 거 하나 있었어요. 여기 그림 문자. 여기 잠깐만 보면은요, 여기 체크해서 뭐가 멈춰요. 여차하면 멈춥니다. 얘는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멈춰버려요. 그냥 멈춰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뭐야? 네, 이제 체크가 지금 되네요. 이렇게 답답하다고. 요거. 얘가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은 새로 고침 눌렀더니 얘가 사라져 버려. 그러면 얘를 닫아버리고 새로 신규 발급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좀 숫자로만 보이는데 글자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올까? 어떤 놈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이거를 자동으로 회원 가입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IPN 신규 발급해라 라고 명령을 딱 걸면 그냥 수천 개 수만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중간에 요거 있죠. 요거 얘는 매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사람 손으로 입력을 해야 돼. 보고. 그래서 자동으로 발급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가 나오면 숫자로 또는 스피커로 소리를 들으셔도 되고, 여기 우리 스피커가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입력을 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중복 확인 꼭 누르셔야 돼요. 내가 쓰고자 하는 아이디가 남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이디 중복하기를 눌렀어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 나왔거든요. 그럼 맨 끝에 발급하기를 누르니까 올바른 자동 인증 문자가 요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요 글자. 올바른 자동 문자 요거. 얘를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우고 새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 있죠? 네이버니 한메일이니 그거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마이핀도 발급받을 거냐 이거지. 그래서 확인 누르면 아이핀이 발급되면서 마이핀도 넘어가요. 자동으로. 마이핀을 따로 발급받으려면 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핀 발급받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마이핀으로 넘어갈 때 수월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마이핀 하셨어요? 체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마이핀만 발급받기 위해서는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예. 여기는 현재 어디서 나오냐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이렌24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 시정평가를 통해서 아이핀을 발급받게 해준대요. 저는 여기가 나왔는데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급을 받고요. 잠깐만 제가 여기 마이핀 하는 거 어디다 넣어놨는데 확인해 볼게요. 마이핀은요. 자, 여기다 검색해 볼게요. 마이핀을 써보면 마이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마이핀을 제가 마이핀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 나와요. 공공 아이핀 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데서도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 마이핀을 직접 가입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인터넷진흥원에서 키사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가입했잖아요. 그럼 여기 공공 아이핀이라는 곳에 와서 직접 회원가입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거는 아이핀 마이핀이니까 직접 받으면 되죠. 여기 일반 회원 들어가서 난 아이핀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핀을 안 받고 마이핀만 넘어가면 되겠지. 다 체크하고 그래서 회원가입 눌러가지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확인 시스템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에 보면은 뭐 설명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 방지번호 입력하고 공공 아이핀 아이디. 아이핀은 받았잖아. 아이핀은 발급받았으면 아이핀은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 마이핀 발급이라고 있다. 오른쪽에 마이핀만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아이핀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마이핀만 받으시면 돼요. 마이핀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임의의 숫자를 핸드폰 번호 같은 걸 딱 줘요. 그 메모만 하시면 돼요. 앙증맞은 소리가 들리네. 예. 자, 마이핀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봤던 기억으로는 1년에 3번까지는 교체가 가능해요. 마이핀 번호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014 대시 뭐뭐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난 그게 싫어. 그러면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1년에 3번까지는 교체가 가능하다니까는 그렇게 해서 교체 쓰셔도 되고, 아까 보니까 2017년 몇 월까지 쓰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올해가 2014년 11월인데 2017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니까 발급받고 나서 3년 동안은 쓰는 거고요.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마이핀을 바꿔야지.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 이정민 맞냐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기가 깨름직해. 그럴 때 마이핀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마이핀으로 조회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가 잘못된 거지. 업체들은 반드시 마이핀 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그게 아까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게 아직 안 됐다고 한 거죠. 제가 지난달에 이제 병원 가서 뭐 진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마이핀 번호가 한참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얘기라서 그게 8월달 얘기일 거예요. 지금은 돼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발급받는 이유는 인터넷상에서 실명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오프라인상에서 실명 확인을 위해서 만든 것 뿐이고요. 우리는 어차피 네이버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93쪽에 본인 확인하라고 나와 있고요. 95쪽에 클라우드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했나 봐요. 자, 네이버는 N드라이브라고 부르고요. 다음은 클라우드라 그래요. 클라우드. 근데 우리 네이버 가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이버로 다시 들어가서 N드라이버를 좀 쓸 겁니다. N드라이버. 그럼 얘는 뭐냐면 인터넷상의 개인 저장 공간이에요. 인터넷상에서 내가 뭘 저장해 놓고 싶어. 나만의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걸 네이버에서는 N드라이브라고 부르고, 다음은 클라우드라 그래. 클라우드 구름이잖아요. 구름이잖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요. 자, 일단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네이버에 자, 네이버에 가셨어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가서 볼게요. 여기 더보기에 가보시면, 네이버 초기 화면에 더보기에 가보시면은 N드라이브라고 있어요. N드라이브. 여기 있네. N드라이브. 이렇게 N드라이브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뭐 하는 거냐? 인터넷상에 내가 주로 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음악이라든지 뭐 컴퓨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 USB 메모리라든지. 근데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보관해두면 어떻겠냐 이거야. 인터넷상에 있는 나만의 공간이야. 나만의 공간. 자,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했어요.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 스마트폰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 있는 요 N드라이브라고 있단 말이에요. 요 N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만 하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N드라이브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음악이라고 있어요. 음악이 224개가 있다 그러는데, 요 음악이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음악. 사실은 음악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음악은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방송 강의 내용이에요. 근데 mp3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음악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방송 강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음성 강좌가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 자료를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나서 이거를 USB 메모리에다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못 갖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N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N드라이브에다 올려놓고 나서 강의실에 왔는데, 출장하러 왔는데, 다른 여행지에 왔는데, 아차, 내가 자료를 보내고 사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 이거야. 그럼 뭐 N드라이브 로그인 해가지고 네이버로 들어오면 여기 자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엔드라이브가 있으니까 요거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요 엔드라이브 기능 말고 네이버 안에 네이버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카메라.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찰칵찰칵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중에 네이버 카메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걔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메라로 제가 사진을 찰칵 찍으면 그 찍은 사진이 자동으로 엔드라이브로 착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찍은 사진이 핸드폰 안에도 들어있지만 인터넷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만에 하나 내가 증거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핸드폰이 부서졌어. 그럼 증거 사진 깨진 거잖아요. 근데 일로 들어왔잖아. 엔드라이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거 사진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스마트폰 앱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갤럭시라든지 LG 제품이라든지 모든 스마트폰은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교환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폰은 이걸 못 써요. 아이폰은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여기 검색 버튼이 있으니까 검색 버튼 눌러서 뭐라고 하냐면 N 드라이브 검색을 하면 엔드라이브 검색하면 여기 엔드라이브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이버 엔드라이브 이런 거. 그럼 엔드라이브를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열기라고 나오지만 여러분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하라고 나올 거라고. 그럼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네이버 카메라라는 앱도 있는데 요 네이버 카메라를 네이버 카메라가요 라인 카메라예요. 라인 카메라. 이름은 좀 바뀌어 있는데 요 라인 카메라를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설치라고 있네. 그렇죠? 누르면 내 스마트폰 안에 얘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 자체에도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 착각 찍으면 이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지만 요 라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착각 찍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저장이 되지.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지만 엔드라이브에도 전송할 수 있게끔 명령을 걸어 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찍자마자 여기도 저장되고 인터넷도 저장되고. 근데 그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거를 집에 있는 식구가 엔드라이브를 열어보면 내가 찍은 거, 미국에서 찍은 여행사진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딱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다 사용하려면 착각 찍은 거를 인터넷상으로 넘기려면 뭐 LT 요금을 쓰든지 요금제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 나는 그냥 찍으면 찍은 거로만 끝나겠다라고 하면 요 아까 그 라인 카메라 안에다가 나는 엔드라이브로 전송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찍으면 찍은 거로 끝나는 거죠. 아직 전송이 안 되는 거고.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제가 봐 드릴 테니까는요. 한번 보세요. 앱도 한번 깔아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엔드라이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 카메라도 보이고 SDU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있고 엔드라이브 안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목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뭐가 많이 있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사진을 올리기라는 말은 뭐 여기 올리기는 엔드라이브로 보내는 게 올리기고요. 내려받기는
N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이 컴퓨터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럼 올릴게요. 뭐로 올릴 거냐면요, 이걸 올릴 거예요. 이 강의실에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 고스트 부트, 뭐 파이널 데이터, IBM 데모 2, 이런 ITQ 자격,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집으로. 그러면 N드라이브에 가서 올리기를 누르면 뭐 가져올 거니? 그러면 다운로드에 가서 3개, 4개, 4개, 5개, 5개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몇 초 남았음, 몇 개 올리기는 중, 3초 남았음, 2초 남았음, 다 올라갔다. 어디 올라갔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올라갔어요. 그럼 또 올려볼게요. 사진 중에 요거 있다, 이거. 저것도 기억 안 난다. 또 올리는 것도 기억 안 나. 자, 이 사진을 제가 올릴게요. 이 사진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리기 눌러서, 그게 아까 사진이라는 곳에 있었죠? 사진 요거 단풍잎 떨어진 거, 얘를 열기 누르면 올라갔어요.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올라갔으니까 얘는 인터넷상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과연 볼 수 있느냐를 봐야죠. 자, 스마트폰에서 N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N드라이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에 문서, 동영상 여러 탐색기도 있어요. 탐색기. 그러면 아까 올린 사진이 어딨나 볼까요? 아까 요거 올라왔네.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거 인터넷상에다 올린 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킬 거 아닙니까? 그 로그인해서 네이버로 오면 어떻게 돼요? N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는 거 똑같이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출장을 갈 거 아닙니까?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인천을 가든 부산을 가든, 그러면 거기 있는 컴퓨터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열어보면 똑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어디다? 인터넷 공간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구름처럼 떠다니는 그런 공간에 제가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은 쉬운 건데요, 저는 알아듣고 잘하니까 쉽게 말하잖아요. 막 떠들잖아요.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 것 같은데 아리송하고 모르겠어. 대충은 알겠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컴퓨터가 특히 그러잖아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N드라이브는 더 헷갈려요.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는 저장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올려받기를. 자, 그렇지요. 자, 보세요. 그거부터도 헷갈려요. 자, 지금 자료를 올려야죠. 저 여기 제 컴퓨터 안에 무슨 자료가 있나 자세히 보면 여기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가 있대. 이 문서가 있대. 요거 문서. 이 서류를 회사로 가져가야 되는데, 회사에 가져가야 돼. 근데 USB 메모리를 안 가져온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올리기를 눌러. 올리기. 그럼 가져가고 싶은 자료가 뭐냐 이거죠. 가져가고 싶은 자료가. 그럼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요거다 이거야. 요거. 얘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열기를 누르면 올리는 중 하고 밑에 나오거든요. 오케이, 떴어. 여기 올라왔네 이거야. 이 두 개가 지금 방금 전에 올린 자료거든요. 저장하는 것까지 그거부터도 헷갈려서 못 해요. 자, 올리기 눌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내 문서에 저장하는 그거부터도 지금 안 돼요. 아, 문서에 저장을 하는 거? 예, 그거. 우리는 문서 만드는 연습을 안 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올리든지 그 저장 올리는 그 저장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그 배워보는 예전에 거 저거 했었을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좋은
사진 같은 거 구경하는 거 있었죠. 그게 안 돼서 지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네이버로 가세요. 네, 네이버 여기 네이버에 가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사진이라고 한번 써보지 뭐. 멋진 사진이라고 쓰면 멋진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뭐 이런 사진도 있네. 그럼 이런 사진도 선택을 하면 되지. 자연 사진도 있고, 이 사진 멋있다 이런 거. 그럼 여러분이 사진을 고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사진을 저장부터 한번 해보자고.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진 저장. 이렇게 여기 지금 사자 사진이 있는데 얘도 오른쪽 눌러서 사진 저장. 이때 이름은 뭐라고? 사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 뭐라도 있으면, 이런 사진이 있으면 오른쪽 눌러서 사진 저장. 이렇게 저장하면 되지 이렇게. 안 눌러지는 거 이쪽에서 안 주는 거라고 그러셨죠? 자, 여러분이 사진을 클릭해서 저장하려고 봤는데 사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를 거 아닙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안 돼가지고 지금. 자, 내가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올림 하고 글을 썼어요. 그럼 저장하겠죠. 글을 썼어. 어디에다 저장할까요? 문서에다가 안부 편지라고 이정민이 썼다고 제가 저장을 할게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다가 엔드라이브에다가 사진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문서에다 올릴지 어디에다 올릴지를 선택하실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올리기 누르고, 저는 여기 문서 이런 거 사진 문서는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모르고 지웠나봐. 그럼 이거 하나 만들지 뭐, 문서라고. 자, 문서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올릴게요. 아까 뭐라고 저장했다고요? 문서에 가서 안부 편지 여기 있네. 얘를 열기 눌러서 짠짜라짠 올라왔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를 작성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 또는 포토샵 그림 편집 같은 거요. 뭐 동영상 편집 같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다 문서를 작성한다 그래요. 글자를 쓰는 것만 문서가 아니고요. 사진도 문서고요. 음성을 녹음한 것도 문서고 다 문서라 그래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는 누가 글 썼네, 편지를 썼네, 누가 보고서를 제출했네, 논문을 제출했네, 이런 것만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문서는 청사진도 문서고, 공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사진도 찍어가요. 사건 현장에 뭐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문서예요. 비디오도 문서고 사진도 문서고 다 문서입니다. 남이 작성한 거요? 그럼 이 컴퓨터에는 남의 글이 있나요? 없잖아. 여기는 내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내가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훔쳐와야지. 그렇죠?
부장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내가 옮겨오고 싶으면 부장님 컴퓨터 털어와야지. 그거는 범죄잖아, 범죄.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공유라 그러지, 공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딴 사람도 좀 봤으면 좋겠어.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또 부장님이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나 봐. 그때 어느 날 부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이번에 사진 찍은 거 한 100장 있는데 당신들도 와서 좀 볼래요? 내가 주소 알려줄게. 공유를 하는 거, 공유. 그러면 여기 문서에다가 여기 보다가 여기 보면 제가 공유 문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공유 폴더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거든. 아니면 아까 여기에 SDU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SDU 폴더 여기. SDU 폴더 요거 있단 말이에요. 요거.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이걸 남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그럼 얘를 선택하고 공유를 누르는 거예요. 공유를 누르면 남도 다 보면 좋을까? 아니면 내 짝꿍만 보면 좋을까? 이런 것도 있죠. 이 자료는 남들한테 다 알려주기는 싫고 내 짝꿍만 보면 좋겠어. 그러면 멤버를 초대하는 거야. 멤버를 초대. 여기에 핸드폰 번호, 전자편 주소. 아까 우리 미애님 그 핸드폰 이메일 주소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미애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추가를 눌러. 그러면 그분한테 문자가 간다고. 와서 보세요라고. 그러면 요거는 저 외에는 이미애님 외에는 못 보는 거지. 제가 이미애님만 초대한 거잖아. 근데 또 한 사람을 또 초대할 수도 있겠죠. 한 3명만 이렇게 초대해서 볼 수도 있고. 아예 그러지 말고 URL을 보내라. URL은 뭐냐면 그냥 다 보는 거야.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사람 좀 다 보는 거야. 근데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돼. 패스워드를 1357이라고 패스워드를 걸어.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야, 나 이거 공유해놨으니까 와서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이 이정민씨 그 패스워드 걸려있던데 그거 뭐예요? 그러면 1357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맞추고 들어오면 되지. 근데 알려주기 싫어. 근데 알려달래. 그러면 나 패스워드 까먹었네 하고 거짓말 치겠지. 그 사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걸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시골에 할아버지 계셔. 할머니가. 근데 손주들 사진을 되게 보고 싶어 한 거야. 손주들을. 그러면 시골에 내려간 김에 시골 할아버지 컴퓨터에다가 엔드라이브를 깔아놔. 그러면 내 컴퓨터에 가서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엔드라이브라고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야. 아들네가 가서. 그리고 이 컴퓨터에다가 여기다가 손주들 자네들 사진을 다 올려놔. 매번.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엔드라이브에 가서 어디 갔어? 여기 엔드라이브에 가서 따당 열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사진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 폴더에 갔더니 손주들 사진도 있고 며느리 사진도 있고 아들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게 할 수도 있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런데 백날 얘기해봤자 잔소리처럼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은 몇 개를 올려보세요.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해봐야 뭐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세요. 클릭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려받기 누르면 어떻게 돼? 이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가 실제 내 컴퓨터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아까는 올리게 했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내려받기를 해야 집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오지. 얘는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어디 거라? 인터넷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동네가 다르죠. 동네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해? 똑같이 스마트폰에서는 엔드라이브에 가가지고
보면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올린 사진 여기 있네. 이런 거. 이건 뭐야? 제가 저번에 무슨 박스를 개봉한 거를 제가 이렇게 찍었나봐. 사진 카메라로. 그게 다 여기 올라와 있네. 이 사진은 뭐지? 아, 행사장에서 찍은 거.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엔드라이브라는 걸 이용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쉬운 거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이 카메라잖아요. 지금 카메라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저분을 찍을게. 이렇게 착각 찍었어. 찍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사진을 라인으로 보내기라고 있단 말이야. 라인으로 보내기. 그럼 라인으로 가겠지? 그럼 라인이라는 프로그램도 깔아야 된다 그러고, 안 깔면 뭐 안 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에서 아까 엔드라이브 보고 있었죠? 지금 요 찍은 사진 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어 볼게요. 아까 엔드라이브 가볼게요. 제가 엔드라이브 여기 있죠? 세 번째 거. 엔드라이브를 실행해서 스마트폰에서 동작이 뜨네. 자, 보세요. 사진을 올려야지. 새로 어떻게 해볼까? 플러스 해볼까? 플러스 사진. 이거 플러스는 뭐지? 플러스는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자, 사진을 올린다 그랬죠? 제가 사진이요. 자,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인가 보세요. 아까 이번 찍은 거 있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제가 얘를 선택하고 올리기 누르면 올리기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떴네요. 그렇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이 안에 여기 올라왔네. 올라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집에 와서 여기다 케이블 연결해서,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는데 알려드릴 겁니다. 컴퓨터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만 그게 보고 싶다고, 내가 유럽을 갔는데 에펠탑을 딱 찍었더니 얘기를 했어. 나 에펠탑 가서 사진 찍었다 했더니 그거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되지. 여기다 엔드라이브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되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 보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여기에 있는 게 거기도 있고, 거기 있는 거는 저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정민 공간에 있는 거는 못 가져가. 이정민이 허락을 안 하면 못 가져간다고. 그럼 불법이잖아. 그런 건 못 하더라도 그 외에는, 자, 책 다시 보시면 95쪽에 크라우드라는 말이 나와요. 크라우드. 이거는 한메일, 다음이라는 곳에서 서비스해주는 엔드라이브와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도 보시면 95쪽 크라우드 두 번째 그림 보세요. 크라우드 화면에 이렇게 떠 있잖아. 그럼 거기도 올리기 있고 내려받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 거의 99%는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97페이지까지 또 98쪽에는 써있네. 너 이거를 어디로 가져갈 거니? 어디로 가져가라. 저기로 가져와라. 일로 가져와라. 절로 보내라.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해라. 99쪽에 보면은 뭐를 삭제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럼 할 줄 모르면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냐? 아니야. 모르고도 살아왔잖아. 근데 알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검색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봐서는 한 100이라고 보면, 인터넷을 100이라고 보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5도 안 돼. 5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터넷을 공부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한 10? 5나 10 정도 되려나?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이거 1도 안 돼. 1도 안 돼. 그렇게 조그만 공간만 우리가 살짝 보는 거라. 우리가 유럽을 다니고 여러 군데를 막 세계 여행을 다닌 게 아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양천구에서만 살아. 제가 1년 동안 어디를 다녔는가 봤더니 1년 내내 365일 내내 양천구 아니면 마포야.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거기만 1년 365일 종일 강의하러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큰일 생기면 큰일 해봤자 다른 일은 아니고 처가 식구가 일산에 계시니까 어머님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럼 일산 갔다 오는 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동네는 양천구하고 마포구만 알면 되잖아요. 어쩌다 일산 가는 거잖아. 그럼 일산 가는 길을 몰라도 상관없지. 살아가는데 모르면 물어가면 되니까 그냥 내 동네만 알면 돼. 내 동네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도 콩나물국, 콩나물찌개, 된장찌개, 두부찌개, 김치찌개만 먹고 살았단 말이야. 우리가 언제 내일 저녁은 샥스핀 그 다음 날은 곰발바닥 요리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아는 거 하는 거. 근데 콩나물국만 끓이다가 싹스핀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싹스핀 먹는 방법은 배우면 되잖아. 그렇죠? 그때 배운 거야. 그래서 크라우드를 해본 거야 지금. 크라우드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알면 편리하다고. 알면 편리하고 대신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이런 컴퓨터들끼리 주고받는 도구라서 그냥 일반 피처폰, 핸드폰만 되는 전화기만 되는 그런 기능 휴대기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죠. 왜냐면 모든 것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한 거는 없어요.